일본은 화려하게 피어나는 벚꽃의 나라로 장엄한 산들과 도쿄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 나라는 언제나 모든 여행 애호가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황홀한 경치 외에도 일본은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신비를 품고 있는 놀라운 세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70만 명 이상의 일본인이 사회로부터 고립된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또는 이 나라가 일주일에 80시간까지 일하는 문화로 유명하다는 사실은요. 이곳에는 흥미로운 메이드 카페가 존재하고 심지어 포옹을 빌리거나 함께 잘 수 있는 아내 또는 남편을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본에 대한 20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랜 전통과 끊임없는 현대화가 교차하는 이 여정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평균 수명이 긴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5번 메이드 카페. 일본에 가면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메이드 카페입니다. 이곳은 직원들이 하녀 복장을 하고 손님의 하인 역할을 수행하는 독특한 카페로 이상하고 재미있으며 약간은 당황스러운 일본 특유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드 카페는 테마 레스토랑의 일종입니다. 모든 직원은 여성으로 만화 속 하녀처럼 보이는 복장을 하고 있으며 손님을 주인님, 여왕님 혹은 공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카페 내부는 마치 애니메이션 속 세계처럼 꾸며져 있어 바깥 세상의 소음과 완전히 분리된 느낌을 줍니다. 입장과 동시에 메이드 한 명이 환한 미소와 함께 주인님이 공주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처음 방문한 손님에게는 주인 인증 카드가 발급되며 이 카드는 누적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음식이 나올 때는 메이드가 무릎을 꿇고 손님의 테이블 앞에서 직접 음식을 서빙합니다. 커피에 크림과 설탕을 섞어주거나 스무디를 만들어주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은 음료를 마시면서 게임을 하거나 메이드와 함께 게임을 즐기고 부드럽게 대화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메이드 카페에 가보고 싶나요?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2번 히키코모리. 사회를 거부한 사람들. 히키코모리는 일본에서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 현상입니다. 이들은 정신적 감정적인 압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회와 단절한 채 살아갑니다. 주로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발생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가족에게 의존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들은 보통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비교적 폐쇄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는 일이 드물며 심한 경우 외부 세계와 전혀 접촉하지 않기도 합니다. 음식과 음료는 주로 부모나 가족이 직접 방으로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상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부모들이 이들을 돌보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히키코모리는 과거의 힘든 경험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괴롭힘, 학업에 대한 압박, 가족의 과도한 기대 등이 그 원인입니다. 이들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다고 느끼며 결국 사회를 회피하는 것을 일종의 자기 방어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21번 외국인은 환영받지 못한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회 속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일입니다. 일본인은 외부인에게 다정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관광객이든 이민자든 간에 길거리 교차로에 서 있으면 주변 일본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일본 인구의 98%가 자국민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김새가 다른 외국인은 쉽게 주목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열차나 버스에서 일본인이 외국인 옆에 앉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장소에서는 외국인이 쇼핑하거나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 상점들도 존재합니다. 일본인 집주인들이 외국인에게 집을 임대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국적이나 인종에 기반한 차별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이 없다 보니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정부기관에 접근하거나 일자리를 얻고자 할 때도 단지 국적의 문제 혹은 외모가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는 교육 분야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국내 학교는 외국인 아동을 가르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교사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약 2만 명에 달하는 일본 시민이 아닌 아동들이 단지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8번 일본인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한다. 혹시 일본을 여행하고 싶은데 함께 갈 친구가 없어 고민 중인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보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은 혼자서도 충분히 멋진 경험을 즐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혼밥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운터 자리에 앉아 요리사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식사를 즐겨보세요. 일본에는 혼자 전용 스타일의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이치란 라멘 체인입니다. 이곳은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식사 경험을 제공합니다. 식당 내부에는 칸막이가 쳐진 1인석이 있고 냅킨과 물도 미리 준비되어 있어 직원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이 서빙될 때는 조용히 손만 나와 라멘을 내려놓고 손님과 직원 모두의 얼굴은 커튼에 가려져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거나 말을 주고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혼자서 영화 보기 늦은 밤, 혼자 노래방 가기도 매우 흔한 일입니다. 혼자 노래 부를 수 있는 1인 전용 부스를 제공하는 카라오케 1인용 야키니쿠 불고기 레스토랑인 야키니쿠 라이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쿄에는 바르 히토리 바 히토리라는 바도 있습니다. 이곳은 혼자 온 손님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거나 다른 손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말 일본은 혼자서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고독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가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11번.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철도 시스템. 도쿄와 시노사카를 잇는 신칸센 고속열차는 그 속도뿐만 아니라 시간 정확성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2018년 기준 평균 지연 시간이 1분 이하였으며 이는 일본인의 시간에 대한 존중과 철저한 규율 책임감을 반영합니다. 일본에서는 열차 지연이 거의 없으며 만약 지연이 발생하면 승무원들은 즉시 사과와 함께 안내방송을 합니다. 단순한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연 증명서를 발급해 줄 정도로 신중한 대응을 합니다. 이 증명서는 직장이나 약속에 늦었을 때 사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 1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열차는 뉴스에 보도되며 공식적으로 공지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정시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최우선으로 여겨집니다. 승무원들은 기차의 청결부터 친절한 서비스까지 항상 최상의 승차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수논번. 일본의 벌거벗은 축제, 하다카 마츠리. 일본에는 수많은 축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축제 중 하나는 바로 하다카 마츠리, 하다카 마츠리입니다. 이 축제는 매년 2월 셋째 주 토요일 오카야마현의 사이다이지 칸론인 엑시다시 관인 유엔 사원에서 열리며 행운을 기원하기 위한 전통적인 의식입니다. 하다카 마츠리에는 매년 약 9,000명 명 이상의 일본 남성들이 참가합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이들은 신기, 션무라고 불리는 행운의 부적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입니다. 이 부적은 사제에 의해 4m 높이에서 던져지며 이를 잡는 사람은 1년 동안 행운을 얻는다고 믿어집니다. 참가자들은 부적을 잡기 전 차가운 물에 몸을 담가 정화 의식을 거칩니다. 2024년 올해에는 여성 참가자들도 처음으로 등장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거의 벌거벗은 채로 축제에 참여하는 이 광경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9번. 문신이 있다면 공중 목욕은 피해야 한다. 일본에는 수많은 온천이 있지만 이곳에서 목욕할 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수영복이나 비키니를 착용하지 않고 완전히 알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많은 온천과 대중 목욕탕에서는 문신을 노출한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문신이 야쿠자 즉 범죄 조직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공공장소들 중 상당수가 문신이 있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폭력배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본 관광청이 202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호텔의 절반 이상이 문신이 있는 관광객에게 대중 목욕탕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도 존재합니다. 소토유라고 불리는 노천탕이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온천은 문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며 일부 지역의 센토 대중 목욕탕도 문신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방문하려는 장소의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방수밴드 등으로 문신을 가리는 것입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에서도 문신을 수영복이나 가운으로 가리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8번.
일본인은 매우 가식적이다. 일본인은 참으로 독특한 민족입니다. 겉으로는 한 가지를 표현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가식이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혼내벤인과 다테마의 젠첸예라고 부릅니다. 혼내는 속마음, 즉 진심 어린 생각이나 감정입니다. 반면 다테메는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말하거나 행동하는 외면적인 표현으로 속마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식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예의 바른 사회생활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 다 되어 동료가 같이 식사할래요? 라고 묻는다면 진심이 아닌 형식적인 인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면 상대방은 내심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선물을 건네면 일본인은 예의상 정말 마음에 들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지를 보면 진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대접했는데 맛있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물만 마신다면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인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이런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본 적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실질번, 일본에서 외도가 흔한 이유. 일본은 이혼율이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모든 결혼 생활이 평온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부부가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도 함께 사는 이유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여성이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아 이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남성들은 이혼 후 자녀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일본에서는 이혼 시 양육권이 공동이 아니라 한쪽 부모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외도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만큼 엄격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정략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2019년 사가미 러버 인더스트리즈가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15.2%, 남성의 10.9%가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외도의 주요 원인은 일본인들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문화와 결혼 후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점차 사라지는 경향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성 없는 결혼 생활이 이상하지 않으며 부부가 가족에 대한 책임만 잘 이행하면 된다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본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남성 우위 사고방식이 사회 전반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외도에 대해 더 관대하게 받아들여지고 여성은 외도 시 비난과 사회적 손가락질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은 외도를 하면서도 아내나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이중잣대를 보이기도 합니다. 16번. 일본의 커플은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는 것도 흔하다. 일본의 연인들은 다른 나라처럼 매일 같이 만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식었거나 열정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만의 독특한 연애 문화의 일부입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학업이나 직장생활 자기개발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연애는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가 많으며 시간과 에너지를 연애보다는 미래의 준비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랑은 일상의 중심이 아닌 조용히 이어지는 소중한 관계로 유지되며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보다 사랑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일본식 방식이 더 건강하다고 보시나요? 의견을 나눠주세요. 19번. 일본에서는 음식은 시끄럽게 먹는 게 예의. 일본 식탁 예절은 상당히 까다롭고 섬세합니다. 예를 들어 접시를 이리저리 옮기거나 깨문 음식을 접시에 다시 놓거나 젓가락으로 음식을 찌르거나 술을 자기 손으로 따르는 것은 모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식사 중 오이시, 즉 맛있다는 말을 여러 번 하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국수나 수프 등을 먹을 때 소리를 내어 후루룩 들리게 먹는 것이 오히려 좋은 예절로 간주됩니다. 이는 많은 외국인, 특히 서양인들에게 매우 의외로 다가오는 문화 차이 중 하나입니다. 일본인들은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요리가 맛있다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뜨거운 음식을 식지 않도록 빨리 먹고 그 맛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본의 독특한 식사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1번. 수도가 없는 나라 일본.
일본의 수도가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 도쿄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수도는 천황이 거주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가 여러 번 바뀌었으며 1968년에 천황의 거처와 일본 정부의 중심이 도쿄로 옮겨졌습니다. 일본은 1950년에 도쿄를 수도로 지정하려는 결정을 내렸지만 1986년에는 도쿄를 수도로 명시하는 방침이 철회됐습니다. 현재 일본 헌법이나 어떤 법률에도 수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일본은 공식적인 수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주요 기관 황실 그리고 천황의 거처가 모두 도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쿄는 비공식적인 수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3번. 일본에서는 포옹을 돈 주고 살 수 있다. 일본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독특한 비즈니스가 존재합니다. 바로 돈을 내고 포옹을 구매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 한 번 이용할 수도 있고 장기간 계약도 가능합니다. 요금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30분에서 24시간까지 다양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외로운 남성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예쁜 여성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성적인 접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안기고 휴식을 취하는 서비스입니다. 입장료는 3,000원이며 20분 동안 여성과 함께 누워있기 위해서는 추가로 3,000원이 필요합니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고 싶을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6시간 이용 시 약 30원 전엔, 하룻밤 약 10시간은 약 9,000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간당 약 1,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런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달콤한가요? 아니면 이상한가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보세요. 1, 2번. 24명당 자판기 1대. 500만 대의 자판기를 보유한 일본은 세계에서 자판기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일본인 24명당 자판기 1대꼴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편리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인이 편리함을 사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해 자판기가 일본에서 매우 보편화되었습니다. 특히 도쿄와 오사카처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상점을 위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자판기는 상점만큼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좁은 골목 기차역 안에 여러 사물함 사이 또는 아파트 계단 밑에서도 자판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판기의 인기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의 노동력 부족입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었고 인건비는 더욱 비싸졌습니다. 자판기는 판매 직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문제의 일부를 해결해 줍니다. 11번. 발렌타인데이에 선물하는 사람은 여성. 다른 나라에서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연인들이 서로 선물, 초콜릿, 꽃 등을 주고받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성이 선물을 하는 날이며 이날은 연인들만의 날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여성이 발렌타인데이에 선물하는 것 외에도 남자 동료에게 초콜릿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의리초코, 기리치오코라고 부릅니다. 여성 회사원들은 종종 상사나 회사 동료에게 줄 특별 한정판 초콜릿을 유명 상점에서 구입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많이 씁니다. 한 달 후인 3월 14일은 여성이 다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화이트데이에는 남성이 여성 동료에게 받은 발렌타인데이 선물의 3배에 달하는 선물이나 초콜릿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번. 일본에서는 매년 철로 500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일본이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처음 오면 지진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마다 수백 건의 작은 지진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합니다. 대규모 지진의 대부분은 태평양 해저해판이 일본 근처 다른 판 아래로 미끄러지며 발생합니다. 게다가 일본에는 100개가 넘는 활화산이 있어 이들이 분화하면 강한 지진이나 쓰나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쿄는 활발한 지진 활동 지역 위에 위치해 있어 지진 발생이 매우 흔합니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재난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철저한 지진 대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쓰나미를 일으켜 해안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쓰나미는 건물과 도로를 쓸어버리고 인명 피해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지진 그 자체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지진 이후 발생하는 화재 가스 폭발 매몰 등의 2차 피해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진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보세요. 9번. 일본의 지하철은 사람을 밀어 넣는다. 일본에서는 지하철이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촘촘히 퍼진 철도망 덕분에 어디든 기차로 이동할 수 있으며 시간 정확성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덕분에 일본인들은 출퇴근이나 등하교 시 지하철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에 일본인들이 지하철 안에서 서로 밀착해 서 있는 장면은 아주 흔한 풍경입니다.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효율적이어서 거의 모든 사람이 기차를 이용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직업이 탄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시아 야시우, 즉 승객, 밀어넣기, 직원입니다. 이들은 러시아워 시간에 역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만원 열차의 탑승객을 억지로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기차를 타다 보면 진신직고 렌센시구, 즉 인신사고라는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누군가가 기차에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일본에서는 꽤 자주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8번. 일본은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 일본의 평균 수명은 무려 85.3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수 국가 1위 자리를 지켜온 일본에서는 나이가 많아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장수의 비결은 기후의 온화함, 생활 수준의 높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식습관에 있습니다. 일본인은 식사 시 천천히 정성스럽게 먹으며 특히 생선, 채소, 된장국 등 저염식과 자연식 중심의 식단을 유지합니다. 이와 같은 습관은 소화를 돕고 과식도 방지할 수 있어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은 매년 일본 총리로부터 은제컵, 은컵을 선물 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 인구가 너무 급증하면서 2016년부터는 진짜 은컵 대신 은도금컵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일본에는 약 7만 명 이상의 100세 이상 노인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일본인의 장수 비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7번. 야쿠자는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야쿠자는 일본의 조직 범죄 집단으로 그 기원은 에도시대 도박꾼과 도적무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암시장 경제 속의 제1서급에서 급속히 성장했고 1960년대에는 184,000명이 넘는 조직원을 보유한 전국적인 범죄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치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야쿠자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무실 조직도 활동구역까지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경찰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에서 야쿠자는 채무회수, 유흥가 보호비, 불법 금융 마약 거래, 주식 조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다만 일반 시민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조직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경찰의 강력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야쿠자에게 피해를 입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규칙을 지킨다면 그들은 신사적인 폭력 조직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야마구치구미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야쿠자 조직으로 연간 수익이 약 6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야쿠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본 사회에서 이들의 존재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6번. 일본의 일 중독 문화. 일본인은 오랫동안 근면하고 일에 중독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근무하며 과로로 인해 과로사하거나 사회에서 스스로 사라지는 실종되는 현상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나치게 일하다가 사망하는 현상을 카로시 구오라오시 나마요라고 부르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공식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15시간 근무하거나 주말에도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업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일부러 퇴근을 늦추거나 상사보다 늦게 나가는 문화도 존재합니다. 또한 일본인은 직장을 자주 바꾸지 않으며 한 회사에 정착해 평생 근무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개인의 자기 시간 부족, 가족과의 거리감, 건강 악화,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이 독특한 업무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보세요. 5번.
일본 아이들은 혼자서 등하교한다. 일본에서는 어린이들이 매우 어릴 때부터 혼자 버스를 타거나 도보로 등하교를 합니다. 보통 5세 정도부터 대중교통을 익히며 부모 없이도 스스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사회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립심을 심어주는 교육을 중시하며 아이들도 위급 시에는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 덕분입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지켜보며 아이들은 그런 보호 아래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바로 하지메테 노 오츠카이 하지메테 노 오츠큐 즉 처우춤 심부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2~3살 된 아이들이 혼자서 부모님의 심부름을 수행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합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이런 자립 교육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4번. 어디서나 졸 수 있는 이네무리, 주미엔리, 문화. 일본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 업무 외 시간엔 가능한 한 모든 순간을 활용해 잠을 자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전철 안은 물론이고 공공장소나 회사 사무실에서도 졸고 있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의자도 침대도 필요 없이 팔걸이나 벽에 기대어 잠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졸음 문화는 이네무리 주미엔리 라고 불리며 단순한 피로 해소를 넘어 근면함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집니다.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자는 직원은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 간주되며 심지어 상사가 이네무리를 장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 중 졸고 있는 학생은 공부를 많이 한 학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밖에서 자는 건 열심히 산 증거, 집에서 늦게까지 누워 자는 건 게으름이라는 사회적 시선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이 독특한 졸음 문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3번. 일본에는 알파벳 문자 체계 이 3개 이상 있다. 일본어는 배우기 매우 어렵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본어가 3가지 서로 다른 문자 체계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로마마자 로마지까지 포함하면 4가지가 되죠. 일본 문자의 역사는 오래되고 흥미롭습니다. 한자 현지는 원래 중국에서 도입되었으며 초창기에는 남성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타카나는 한자를 읽기 쉽게 만들기 위해 개발되었고 히라가나는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여성들이 글을 쓰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일상적으로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2번. 노숙자가 거의 없는 나라. 일본은 노숙률이 0에 가까운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면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노숙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일본 사회에서는 노숙자가 종종 소외되고 하층민으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생존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노숙자는 대부분 고령자이며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족이 없고 거리에서 생활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비를 하거나 빈캔을 모아 돈을 벌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일본인은 특히 노년층 사이에서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구걸은 하지 않으며 사무라이 정신에 위배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은 가장 경멸받는 존재로 간주됩니다. 배가 고파도 빈병을 모으거나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음식 찌꺼기를 찾거나 골판지 상자에서 자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1번. 집에 들어가기 전 신발을 벗는 문화.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보편적인 예절이지만 일본에서는 절대적인 기본 매너로 간주됩니다. 일본 가정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입구에 마련된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는 것이 예의입니다. 일본 가정의 현관, 겐칸, 에슈안관은 신발을 벗는 공간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관에 실내화가 놓여 있거나 입구 바닥이 거실보다 낮은 구조라면 그것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슬리퍼가 제공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신고 실내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로써 일본에 관한 25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일본에 가본 적이 있다면 그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